넓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수렴해 가는 그런 공부법이 좋고, 그 그러니까 면접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그 자신만의 답변, 자신만의 기본형, 사례형에서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발음이나 억양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대다수는 괜찮은데 간혹 안 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준비가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말하는 연습. 평소에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릴 텐데, 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가 장점인 경우도 있고,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장점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혼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하고 말하듯이 편하게 얘기하는 방법과 구조를 쓰는 방법을 혼용해서 연습하다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더 채택하는 게 필요하다.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예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2분 내에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에 맞는 시간 안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은 자꾸만,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한테 오늘 강의를 향후에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오늘 인연을 통해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다소라도의 어떤 팁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제가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의하다가 옆길을 조금만 세겠습니다. 3분만 세겠습니다. 3분만 세겠습니다. 유튜브를 가끔 보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끔 나오는데, 그 현우진 강사라고 있습니다. 현우진 수능을 공부시키는 강사죠. 수능 수학을 하고 있어요. 가끔 가끔 동영상 1분, 2분짜리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스탠포드를 나왔었나? 약간 공부를 엄청 잘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능 강사 중에 그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예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벌었어요. 정확하게는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200억짜리 건물을 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엄청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실력도 좋고 성실하고.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가만히 그냥 인성도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듣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공감했어요. 음, 제가 이제 늘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는 이제 수능이니까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 아는 것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모르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한다. 계속 그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격파한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반복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만든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모르는 거를 격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모르는 거를 찾아서 그것을 그게 훨씬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훨씬 힘들어요. 어떨 때는 머리가 빠개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에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에다 대입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봤던 사람 중에 빨리 합격하는 사람과 합격을 늦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역량은 모르고 아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역량은 모르고 알고, 면접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서가 정답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빨리 조기 합격과 내지는 두 번, 세 번 내지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오픈하느냐 오픈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을 여느냐, 자신을 끊임없이 여는 사람하고
혼자 아니 뭔가 닫고 비밀스럽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보고서를 써서 계속적으로 뭐, 뭐, 학원에서 하면 학원의 평가를 받고, 스터디면 스터디, 아니면은 선배면 선배에서 계속 평가를 받고, 또 두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의 상태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외부의 평가를 받아보는 걸, 그게 평가를 받아서 자신을 오픈하는 사람은 빨리 끝나요.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의 노하우를 하나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뭐가 더 편해요, 여러분들? 뭐가 편해요? 오픈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문제 있는 게 편해요? 제가 볼 때는 오픈해서 그 자신의 단점을 고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잘 안 고쳐지거든, 그게. 근데, 오늘의 제가 하이라이트는 그 핵심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열어야 된다. 많이 열고 자신의 단점을 많이 찾아보는 사람일수록 빨리 끝나고, 어, 어, 저를 오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속 연습하고 오픈하고 열어서 단점을 찾아서 계속 극복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어,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뭔가 좀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길로 업무 중에도 있잖아요. 업무 중에도 업무하시다가 부하 직원, 똘똘한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했더니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그 데드라인 전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정말 시원찮은 거를 갑자기 툭 내밀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혼자 끙끙하고 앓다가 응?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툭 내놓으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기마다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네, 채팅을 하셨네. 그 진작에 말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마워요. 응? 그렇지 진작에 말하지. 이 바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험도 똑같아요. 똑같아. 시험도요. 똑같아. 그러면 자꾸 나를 오픈을 해보세요. 응? 나의 약점을요. 계속 파악해요. 계속. 보고서의 약점은 무엇일까? 면접의 약점은 무엇일까? 또 계속 파악해가지고요. 그걸 계속 고쳐나가 봐요. 그러면은 1년 안에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고치는 연습을 정말 계속 그 작업을 계속 해보세요. 또 잘된 거 비교하고 또 우수자하고 또 비교해 본다든가 첨삭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계속 고쳐요. 그 과정을 빨리빨리 한 사람은 빨리빨리 끝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 다 하게 돼요. 나중에 다 하게 돼. 그 대구 어떤 사무관 승진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하게 되는데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입니다. 당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접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외부의 말을 해보셔야 돼. 해보시는데 면접은 우선은 면접은 우선은 면접을 보고서처럼 말씀드리면 우선은 면접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용 이해. 약간 300문항 정도가 제가 통상 얘기하는데 한 5, 6가지 항목에 300문항 내외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300문항 정도의 내외의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넣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는 자꾸 말해보고 오셔야 돼. 말해보고 그거와 필적하게 중요한 것은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아야 돼. 평가를 받아야 돼. 평가를. 그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거하고 형식적인 거, 형식, 그걸 또 담아서 외부에다가 자꾸 말해보고 평가하고 조언을 받아야 돼요. 조언은, 너가 얘기하는 것은
학원에 다니라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색안경이고 누가 됐든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과제에 저희가 매주마다 한 10개씩 드리는데 그 예시예요. 예시로 면접 과제를 줍니다. 이렇게 이건 실적에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서 낸 거예요. 써서 낸 거. 이렇게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면접 과제를 써서 내요. 써서 내. 이렇게 한 10개씩 드리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써서 내요. 내면은 저희가 첨삭을 해드리죠. 다. 문항등 다 해드립니다. 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 계속된 이유, 거기에 따라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내야 돼요. 한 번도. 난관, 극복, 어떤 난관, 어떤 극복, 소통, 설득,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매주마다 끄집어내서 이제 이런 것들 숙제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5개만 넣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뭐 이해관계자가 누구였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었고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냈고 이런 것들을 쓰라고 했던 거죠. 제 역할은 무엇이었었고 먼저,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뭐 그런 거. 5번째, 누구나 이런 정도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옆길을 세면은 실적을 물어볼 때 있잖아요. 실적을 물어볼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야, 이런 정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월급 받았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런 정도 하는 것은. 이런 걸 성과라고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전임자도 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그래서 뭐 혁신성입니다. 주도성입니다. 적극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어떻게 차이가 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연습시키는 저희가 예시입니다. 예시. 매주 주는 과제의 예시를 5개만 담았습니다. 다음에 3번째 실적이에요. 아우 실적이 어떻게 써야 되지? 실적. 이 선배들 거 쓴 거 보니까 머리 아프던데 이걸 나도 이렇게 써야 되나? 빡빡하게 써가지고 숫자도 많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적을 시도마다 뭐 실적 하나당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3장을 내는 데가 있고 2페이지씩 해가지고 6장을 내는 데가 있고 3페이지씩 해가지고 9장을 내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거를 쓰는데 몇 달 아니 어느 며칠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6페이지나 3페이지나 6페이지. 그 경남 6페이지, 울산 3, 경북 아니 광주 3 있고 그 뭐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강원도는 뭐 6, 전라남도는 9, 뭐 이런데 그 페이지 쓰는데 며칠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걸렸을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며칠 정도 걸리면 그걸 쓸 수 있을까요? 6페이지를? 완성도 있게 쓰기까지 얼마 걸릴까요? 대답하셔도 되는데 아무거나. 그 제가 말씀드리면 광주든 뭐 경남이든 다 똑같아요. 분량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지 내용은 똑같아. 최소한 몇 달 걸리냐면 6개월 이상 걸려요. 그 부분 6페이지를 쓰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려요. 많으면 1년도 걸리고. 그거 하루 종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실적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일수록 빨리빨리 실적을 준비하라. 그래서 실적이 언제 끝나야 되냐면요. 실적이 5월까지 끝나야 돼요. 5월까지. 5월 말까지. 1차
5월 말까지 데드라인으로 다 끝나야 돼요. 끝나야 이제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내용과 형식으로 6급 이후의 실적을 주로 하죠. 그다음에 본인이 주요 실적을 뭘 쓸 것인가를 실적을 뭘 쓸 것인가 나는 실적을 뭘 쓸 것인가 우선은 실적의 거리를 확정하는 게 필요해요. 거리를 확정하고 뭐뭐뭐를 뭐뭐하고 묶어서 쓸 것인가 거리를 확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적과 관련된 스토리나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자료를 다 수집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문, 신문기사, 또 아니면 결제 서류,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도 다 한번 참아시면서 그때 너무 한 5년 지났지만 그때 되게 힘들었어. 정말 그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때 누구누구 씨 되게 힘들었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게 어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예요. 가면 평가에 대비도 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더라? 그때 뭐가 힘들었더라? 하면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어려웠던 거, 좋았던 거 되뇌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과정을 되뇌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거리를 찾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확정되면 형식에 맞춰서 내 보고서에 맞춰서 쓰는데 여기는 도표, 흐름도, 수학, 분석 내지는 영어, 한자, 숫자, 수식어, 운율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년마다 실적을 더 이제 강화시켜서 쓰고 또 테크닉을 넣기도 하고 해가지고 끌어오죠. 여러분들이 한 5, 6년 전에 실적을 보시면 이걸 실적이라고 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어떤 정점으로 이제 다다라서 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향상되고 있죠. 그런데 잘된 실적을 분석하는 거 이미 최근에 2년 냈던 것 중에 잘된 걸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혼자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하고 같이 쭉 같이 공부하면 같이 훑어보면서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거는 뭐가 안 좋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뭐가 이해가 안 돼. 안 좋아. 이건 뭐가 좋아. 어떤 건 흐름이 좋고 어떤 건 내용이 좋고 어떤 건 서술이 좋고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친구하고 같이 스터디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언제까지 뭐까지 보고 한번 얘기해 보자 해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남의 거를 분석하고 내 것은 준비하고 남의 것은 분석하고 내 것은 준비하고 해서 분석해서 그 구성의 흐름도를 약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차별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벤치마킹을 세상에 100% 새롭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는 준비해야 된다. 형식은 남의 거를 바탕으로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보통 5번, 10번씩 실적을 봐주죠. 저희가 봐줍니다. 그래서 교정도 같이 하고 또 정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캠프에 불러다가 2박 3일씩 해가지고 몰입해서 또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오늘은 일반론적인 거 실적은 나의 거리를 우선 첫 번째 나의 거리를 많이 정리하고 찾아본다. 거리를 찾아보고 증빙자료 찾아보고 서류 찾아보고 또 그때 있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 봐서
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듣고 정리해 본다. 처음부터 실적을 내용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서서히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틀에 맞춰 쓰지 마라. 처음부터 틀에 맞춰 쓰지 말고 한 A4 용지에다 막 쓰세요. 막 있었던 내용 막 쓰세요. 실적 하나에 5장, 10장 막 쓰세요. 있었던 거. 스토리를 막 쓰고 그런 거 쓴 다음에 천천히 형태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예요. 천천히 형태에 맞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딱 처음부터 형태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쓴 것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3단계로 내용, 그 다음에 형태, 차별화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5월, 6월까지 끝나고 나면 실적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적 관련 면접을 준비하게 되는데, 실적 관련 면접은 저희들이 예상 문제를 추출해 줍니다. 개인별로 각각 예상 문제를 추출해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50문제면 50문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르면 답변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본인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실적 보고 예상 문제를 50개 만들어주면 답변을 여러분들이 달고, 그러면 답변 다른 걸 저희가 다시 첨삭을 해줍니다. 첨삭을. 답변에 대한 첨삭을 해줘서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실적 면접에 대해서는 이게 한 6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까지, 빠르면 5월까지 실적의 기본 구조가 완성이 돼야 돼요. 꼭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실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시험 보기는 해년마다 있어요. 해년마다. 시험 보기 제출하는 전날까지 실적 다 고치고 또 고치고 막 밤새 고치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